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 한자가 또 이게 보면 바깥에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에 의혹할 때 혹자가 돼 있어요. 의혹이 많은 또 집단이잖아요. 저희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한가하게 여기서 말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국회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이야. 뭐 이 연애하다가 약혼했다가도 파혼하고 결혼했다가도 이혼하고 이래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데이트 한번 잡으려도 당이 이제 선생님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정해서 성공한 거는 대연정인 간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떡을 받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떡값을 받으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이금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의 주인공은 방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신 그분. 촌철살인하면 떠오르는 정치인 바로 노회찬 의원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앞을 보고 좀. 예. 뭐 방송국 출입이 잦으셔서요. 오시는데 뭐 어색하거나 낯설진 않으셨죠? 예, 뭐 가까운 거리에서 오니까 아주 편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판가리론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판 자주 가십니까? 아니요, 자주 못 갑니다. 그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눈치 보다가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러면 17대 의원으로 이제 그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네. 판은 많이 갈렸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 판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이 사실은 뭐 신문 방송,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 대중들이 접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심정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검찰총장 청문회 마치고 지금 오는데 저에 대한 청문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얘기와 있습니다. 저희 청문회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머리보다는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 궁금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또 어떤 정책들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각종 토론회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며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떠오른 노회찬. 국회 입성 이후에도 법사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선호도,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서 2, 3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 인기가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과 함께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년 6개월. 제가 중요한 날에는 운동화 신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운동권 출신에서 운동화 신는 건 아니에요. 운동화 차림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는 데 앞장서는가 하면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엑스파일에 관련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뉴스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 국익을 무시한 폭로정치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1.6 재보선 패배와 지도부 총사퇴, 지지율 하락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진보 정치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노회찬. 그는 지금 민주노동당과 우리 사회 진보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노회찬 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아마 말이실 겁니다. 그렇죠? 예, 개그 화법이다, 유머 화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노회찬이 생각하는 노회찬의 말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가장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뭐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말을 위한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삼가는 편이죠. 뭐 연습하고 나오세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웃는 걸 좋아하고 유머를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이제 유머를 하는 편이고요. 연습하거나 뭐 준비해 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뭐 얘기한 뒤에 저도 처음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보통 그 정치인의 화법은 네. 내용은 고사하고 그 스타일 때문에 네. 그 화법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화법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그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사람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 그 입장에서는 내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또 이제 제 얘기가 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듣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얘기가 좀 쉬워지고 그리고 훨씬 또 이해하기 쉽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아듣기 쉽고 또 그 정치를 명랑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일각에서는 그런 수사의 남발이 그 민주노동당을 그 명랑유머당으로 이렇게 희화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뭐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좀 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너무 엄숙한 당이 아닌가. 그리고 또 너무 딱딱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을 좀 더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치계에서도 말씀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맞수라고 그럴까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맞수가 되시는 분들이 누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모든 분들 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토론회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겪어보면은 한나라당에는 뭐 홍준표 의원이라거나 또 열린우리당에는 뭐 유시민 의원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토론 문화에 익숙하고 또 능력도 아주 많은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르신 분들 같은데 네. 어떻게 그분들의 어떤 면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맞수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어요? 어차피 그 뭐 생각이라거나 정책이라거나 신조 이런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제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기법이라거나 혹은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이 엇갈릴 때 그 맞서 이제 보고 있는 제 3자들에게 훨씬 좀 강한 인상을 주면서 또 뭔가 이렇게 이기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능숙한 그런 분들이죠. 말에 관한 누구한테 져본 적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말에 관한 한 이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말보다 글을 더 중시하는 편이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글보다는 그 행동,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 잘해서 받는 박수보다도 이 행동을 잘해서 받는 박수가 훨씬 크다. 그 박수 훨씬 뜨겁고 크다는 걸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도 정말 잘하시잖아요. 노회찬 어록을 보면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보인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엑스파일 관련한 그 어록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엑스파일은 우리 세금으로 만든 문화재로 버릴 수 없다. 과연 어떤 뜻이었는지. 네, 엑스파일과 관련한 논란은 지금도 있고요. 네. 법적인 해석도 분분합니다. 엑스파일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의 단서도 될 수 없고 수사의 재료로 쓸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유일한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수사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도굴한 그 옛날 유물 같은 경우에 도굴한 사람은 문화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그 도굴의 결과 얻어진 옛날 유물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걸 감별을 해가지고 국보급이면 국보로 지정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보의 절반 정도가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도굴했다는 이유로